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메르스 종식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이야기 끝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승 발목 잡을 애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리스 메르스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스 메르스보다는 크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 잡을 거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원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그게 제일 크죠, 윤시 아저씨님. 그렇죠? 금리 인상이 제일 큰 거야. 네,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이랑 같은 말이고. 예, 골치 아프죠. 2억 원을 대출했을 때 한 달에 뭐 불입금이 55만 원이던 사람이 110만 원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이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대출 규제를 좀 두겠다. 예, 좀 더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근데 이미 다 벌어졌잖아. 이미 금융사들이 저리로 돈을 막 빌려주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진장 빌려 써가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확 뛰잖아요. 지불해야 될 불입금이.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는 거야? 누가? 예, 이거 뭐 짜고 치는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일단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안간힘을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못 삐끗해가지고 이 금리 인상되고 막 이러다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예, 미래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진짜 나서가지고 잘 해줘야 됩니다. 진짜 뿌린 거 제대로 잘 걷어줘야 돼요. 네.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침체기고, 그렇죠? 거의 뭐 침체기라고 봐야죠.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컨텐츠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하는데 성장률은 계속해서 횡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거의 뭐 멈춰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예. 일단 메르스 그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좋아야 될 종목들이 많이 뒤처지게 됐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뭐 실적 악화 이래갖고 주가가 빠져야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 회사가 실적이 좋다고 반드시 주가가 빠지나? 그 회사가 실적이 좋다고 반드시 주가가 오르냐? 맞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올라요? 반드시 내립니까? 아, 이거 진짜 시장 희한하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뭐, 영업이익률 1000%, 1000% 이래도 주가가 막 상한가 한 10대 번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예. 일단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노리고 있는데 실적 악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리스크를 볼 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행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상승 바지가랑이 잡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 메르스 때보다는 훨씬 더 그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그다지 뭐 걱정할 거 없이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금리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거 누구예요? 요거. 북한하고 일본. 북한하고 일본. 요쪽에서 좀 시끄럽게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오늘 시장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풍문간파.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풍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서 풍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녹색의 풍문간파 네이버 카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오늘의 시장 풍문들. 요즘에 매매 기법 잘 맞고 있죠. 요즘에도. 요즘이 아니라 요즘에도 잘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참 좋아요, 매매하기. 내일이죠. 7월 24일 매매기법형 주식시장 하디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평도, 대출자, 1인 미디어, 드론, 트럼프, 문재인, 정몽준, 에이즈, 교통사고, 산불,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의료타운,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스틱PC, 휴가철. 생소한 거 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어떤 키워드들이 생소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소한 키워드 어떤 거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JJ님은 산불, 기호사님 트럼프. 뭐 새로 듣게 된 키워드들이 꽤 있을 거예요. 산불은 왜? 여러분들 연중 행사잖아요. 이거 나쁜 행사, 못된 행사. 건조하단 말이에요. 봄철 건조,
가을 건조. 건조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거의 뭐 피부 쩍쩍 갈라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자연재해, 예, 피부재해도 있겠지만 예, 피부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의 재난인가? 예, 이게 자연재해로 산불 어마어마합니다. 산에 불이 나면요 여러분들 이 산이 재생되기까지 거의 20년에서 30년이 걸린대요. 예, 그게 다시 정화되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잎을 펼쳐놓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30년, 20년.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또 나무에 대한 소중함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불이 또 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예,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나무 하나 가격도 엄청나죠. 예. 제 조경 사업 하시는 분 그 사업하는데 한번 가가지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 소나무 가격 장난 아니던데요. 예. 자, 그래서 산불, 가을철이 되면은 산불에 대한 이야기, 산불 조심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올 산불이라던가 이 등산객들이 산에서 뭐 조난당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드론을 이용해서 굉장히 폭넓게 조사를 할 그런 뭐 계획이 있다 그러죠. 예, 드론의 활용도가 자연재해와 맞물려서 자연재해 이꼴 드론 이런 식으로 묻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여기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막말 후보자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저격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저격한 거? 주한미군 공짜로 쓴다. 이렇게 막말을 던졌는데 우리 다 월급 줍니다. 그 사람들 월급 다 주고요. 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뭐 이태원이든 어디선 실수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양보해 줍니다. 그 여러분들 그 보셨잖아요. 사건 사고. 주한미군 그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편 들어주나요? 아니면 주한미군 편을 더 많이 들어주나요? 예. 여기서는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안전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뭐 주한미군 공짜로 갖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미국에, 예, 실세가 된다면은 우리나라하고의 교류가 상당히 좀,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교류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리스크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이 좋아하겠죠. 예.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뭐였나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이게 이제 미래를 따라가는 거죠. 미래를 이제 따라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3D 프린트기도 지금 점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냥 이상한 뭐 플라스틱 재료 이렇게 합성주시 뿌려가지고 그냥 모양 같은 거 하나 만들고 피규어 간단한 거 만들 수 있고 열쇠가 그냥 컵 같은 걸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3D 프린트기로 뭘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 뼈도 만들고 뭐 신체 일부를 또 만들고 3D 프린트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창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시급한 거. 예? 그리고 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 필요한 거, 지금 가장 심각한 거. 3D 프린트기를 이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모양들,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뭐 소프트웨어든 드론이든 해킹 프로그램이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뭐 SNS 뭐 이런 뭐 또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따져보니까 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야,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쪽이 비전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막 소프트웨어 교육을 갖다 초중고부터 시작해라.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맨날 뭐 이것만 국영수만 해라 국영수만 해라 하다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예, 학교에 컴퓨터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 당시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컴퓨터부가 인기 최고였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30대 지금 후반 분들, 예, 30대 후반, 40대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컴퓨터가 보급할 만큼 그때 국민학교죠. 회사들이 그렇게 회사들이 안 돼. 그 학교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못 갖다놔요. 네, 저희 시대 때 지금 뭐 30대 후반이나 40, 41, 42 이쪽, 예, 라인 때만 컴퓨터 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대가, 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맨날 가면 워드 치는 거나 가르치고 베이직, 예,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예, 범피
예, 범피가 나왔구나. 예, 범피 진짜 재밌지. 예, 범피. 베이직 같은 거 쓰잖아요. QW 베이직. 맞나요? QW 베이직? 예, 그런 것들. 그쵸. 삼국지 원투 이런 것들. 디스켓 바꿔가면서.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다시 그 시절로, 예, 회귀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회귀되고 있어요. 제가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의무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스텝진이 자료를 줘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품목 간파 종목 분류해 보시면은 PC 관련주, 네, 소프트웨어 기술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보세요. 네,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C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 잘만테크도 있었는데 사라졌죠. 여러분들 빠이빠이 했어요. 네, 빠이빠이 했어. 제이시언 시스템, 컴퓨터 관련 제품, 카 인포메이션. 이건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제가 교육을 많이 했죠. 다나와. 이건 왜 컴퓨터 관련주일까요, 여러분들? 왜 PC 관련주가 다나와? 예, 여러분들 컴퓨터 사실 때 대부분 다 다나와에서 검색을 하겠죠. 그렇죠? 네. JMI, SGA, PC 디렉트, 다우 데이터, 오픈베이스, 링네트, 포비스 TNC. 뭐 그 외에도 종목들 꽤 많은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 나중에 또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일단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점에 있는 애들도 있고 바닥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려고 폼 잡고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예,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PC 용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담긴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꼭 찾으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뉴스로 넘어와서 자, 그럼 키워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뉴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0.3%, 5분기째 0% 성장. 예, 우리나라 지금 침체되어 있다. 집값 60% 초과 대출, 60조 육박 1년 새 44% 업.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죠. 장 시작하기 전에. 예, 가계대출 심각합니다. 금리 인상 시 아무래도 신용 부분에 대한 문제, 금융거래의 문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공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죠. 예, 그래도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그리고 그런 동네에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시마다 그런 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계신 시마다 꼭 이제 뭐 디자인동이라든가 이런 비슷하게 해서 예,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희한하게 집값이 안 떨어져. 그렇죠.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지. 아쉬울 게. 일부 인기 있는 자리들은 예, 많이 비껴나갑니다. 네, 많이 비껴나가. 이제 뭐 그냥 이제 거래되는데 거기만 이제 그렇겠죠. 네.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그 옆에다 뭐 지었어. 똥값이었던 땅에다 뭐 지었어. 아니 뭐 저기다가 뭐 현대차가 뭐 했어. 아니면 저기서 무슨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가 뭐 들어오는데 그 옆에 또 뭐 의료타운이라든가 헬스케어 타운하우스 막 이런 거 의료 막 시설 이런 것들 막 들어와. 그럼 얘기 틀려지죠. 네, 그런 것들은 경기와 크게 또 관계없으니까. 금리 인상 시 대출자들의 리스크 관련 뉴스. 자, 대출금 이거 어떻게 갚을 것인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죠. 시장에. 자, 워낙 많은 뉴스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막말 제조기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한국에도 막말하다. 주한미군 공짜로 쓴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충분히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복지 다 해주고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는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서 막말 제조기라고 별칭을 얻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네, 돈 엄청 많대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저격한 거죠.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다 쓰는 거예요. 예.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좀 그래요. 그쵸? 네. 갑자기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국민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다. 민생 행보 체계. 드디어 이제 메르스 쪽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는 국민의 안전,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께서 다시 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이제 살짝살짝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난 6개월 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6개월 전 뉴스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지지율 1위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막 박원순 서울시장 막 인기치고, 예? 김무성 의원 막,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 막 그러다가 문재인 의원이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완전 1위였잖아요. 다음 대선은 문재인.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 꼬이고 일 터지면서, 예,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다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옵니다. 앞전에는 누구였어요? 예, 안철수 의원이, 예, 이번 그 사찰 의혹, 예, 해킹 관련해가지고 다시 또 쫙 모았는데, 이번엔 또 문재인 의원 이야기가 살금살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얘기만 해야겠죠. 예. 앞으로 방송에서는, 예, 이 종목이 정치인 누구 관련주라는 언급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정치인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친척이 누구라더라, 이런 말은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네, 없어요. 네. 연평도 코앞 갈도에 북 방사포 배치 징후 포착. 자, 북한이 지금 이제 혼자 남았단 말이야. 예,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자, 광고 나가는데, 네, 잠깐, 충치는 생길 수 있죠. 강제적인 거니까 보고. 리스테린 내추럴 그린티 2배 불소 성분이 사이사이 깨끗하게 광고를 치아 보호까지 매일매일 빈틈없이 리스테린 하세요. 진짜 부드러운데? 서해 연평도 코앞에 있는 무인도 갈도에 북한군이 방사포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연평도의 해병부대와 NLL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함정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갈도는 서해 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한강 노들섬보다도 작은 갈도에 지난달 포 진지와 막사를 갖춘 북한군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북한군이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122mm 방사포들을 갈도 북쪽 맞은편 육지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방사포들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북한군이 갈도포 진지 안에 방사포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22mm 방사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에 사용됐던 무기입니다.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는 연평도에서 7km 떨어진 북한 장제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평도와 거리가 4.5km에 불과한 갈도에 방사포가 배치되면서 그만큼 사정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갈도에 122mm 방사포가 전진 배치되면 먼저 연평도 해병부대와 연평도 인근 NLL을 초기화하는 우리 해군 함정이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의 대비 계획에 변경이 요구됩니다. 군은 지난해 서북도서에 사거리 20km의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다연장 로켓포와 70mm 유도 로켓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초대형 무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던데, 좀 우리나라도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는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1만 킬로를 날 수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자, 북한에서 또다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 북한은 두 가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첫 번째 미사일,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미사일이고,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IT로 먹고 삽니다. IT로 먹고 살기 때문에 곧 유비쿼터스 시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럼 북한이 지금 해킹팀 만들어서 5,000명인가요? 몇천 명의 해킹 인재들을 모아서 해킹팀을 꾸렸습니다. 전문적으로 해킹을 시키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돼서 보안이 사물 인터넷에 뚫렸어. 그러면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그냥 훅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또 사물 인터넷 시대 열리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국가 이제 뭐 좀 주요 인물이 차를 타고 가. 근데 그걸 해킹해가지고 북한으로 오게끔. 여러분들, 예? 그분 이제 여행 간다고 제주도 가고 있는데 차 돌려가지고 예, 북한으로 오게끔 딱 해놓는 거야. 자고 있는 사이에 북한에 와 있는 거지. 예, 그게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해킹을 하니까 차의 방향을 다 바꿀 수 있더라.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예. 북한이 해킹과 미사일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정말 껄끄럽습니다. 네, 껄끄러워요. 우리나라 북한이 옆에 지정학적 리스크만 안 줬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는 여기 이 수준에 머물진 않는다 그러죠. 예, 북한이 없었다면 훨씬 더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고 투자가 됐을 텐데 외국인들이 투자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10년 후 미래는 주요 10대 이슈 나왔다. 자, 10년 후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경제, 전자민주주의, 북한과 안보 통일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10년의 미래 10년 뒤에는 어떤 것들이 또 발생을 하는가. 여기 기자가 이렇게 또 살짝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냥 이건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가, 서울시민 여가 때 여행 가고 싶지만 현실은 TV 시청. 자, 이거 저희가 한 달 전, 두 달 전 이미 교육했던 겁니다. 딱 정확하게 뉴스 나오죠, 여러분들. 예?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TV 시청, 여러분들. 이번 메르스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불쾌시스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특히나 이제 메르스 때문에 그렇죠. TV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주들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V는 모든 TV입니다. 일반 TV뿐 아니라 인터넷 TV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또 좋은 뉴스가 나서 올라갔고, 관련주들 보고 있는데, 특히 뭐 마음에 드는 거는 아프리카 TV였는데, 이게 너무 치고 올라가 버렸죠. 여름철 교통사망사고 급증. 금, 토일 저녁 시간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뭐 저녁 먹고 아니면 술 한잔 간단히 하고 이래 가다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뭐 업돼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사람 치고 뭐 이런 건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뼈 부러지고 다치고 의학, 그리고 의료, 바이오, 제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충분히 거래를 했고 오늘 또 관련주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또 여름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계속 움직일 거예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제약바이오가 있으면은 스윙은 안 됩니다. 그렇죠? 스윙은 이미 6월 달에 잡아서 왔었어야 돼요. 끝났고 무조건 단타입니다. 단타. 여름방학, 여름휴가 관련주는 무조건 단타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어떤 걸 갖다가 스윙이나 단기로 잡아야 되냐 얘기했잖아요. 가을 관련주. 가을 관련주 중에 바닥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애들이 보이면은 슬금슬금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우리 투매추론 매매기법에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봄에는 여름을 사고 여름에는 가을을 사고 가을에는 겨울을 사고 겨울은 또다시 봄을 기다린다고.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항상 그 테마 위주로 여러분들 회전해 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계절주는 밑에 호재를 딱 깔고 가잖아요. 강력한 호재를 깔고 가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큰 호재 깔지도 않고 그냥 재료주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 거래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면 사실상 힘듭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당장 무슨 재료주 하나 터졌어. 뉴스 보고 터졌어. 그거 들어가. 그거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나왔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TV 뉴스 때리면 거의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TV 뉴스 때린 거 말고 내린 거 말고 인터넷에서 빨리빨리 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남들보다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일어날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름에 더울 것이라는 거, 겨울에 추울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보지. 거기에 맞는 뉴스들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장마철 악화되는 부모님 관절, 건강 챙기는 방법. 이 장마철에 여러분들 습하잖아요. 이 습기가 관절에 굉장히 또 문제를 줍니다. 비 오기 전날, 비 오는 날 허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 원인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뭐 코렌텍이라든가 관절 관련주를 열심히 고려했고 지금 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타밖에 안 돼요. 장마철이 다가오면 부모들의 관절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등의 말들은 의학적 견해라도 맞는 말이다.
예, 장마철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굳이 이때 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물론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있죠. 예, 미끄럽잖아, 여러분들. 비 오고 그러면은 왜 그 보도블럭 말고 그 대리석 바닥으로 된 데 있잖아요. 그 가랭이 한번 찢어질 뻔한 적 있을 거예요, 다들. 예,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쭉쭉 미끌리던데 그냥 다리가 일자로 쫙. 예, 그러면서 손도 부러지고 예, 허리도 삐끗했거든요. 예, 많이 다쳐요, 넘어져서. 그래서 관절을 다치는 사람들도 예, 분명히 있고요. 예,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아까 여름철에 얘기했죠. 토요일, 금요일 교통사고 많이 일어난다. 교통사고 일어나면 일단 먼저 뼈 하나 부러져요, 대체로. 예, 그렇잖아요. 예, 접촉사고 간단하게 이렇게 퐁 나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퍽 소리가 틀리죠. 퍽 해버리면 하나 부러지고 금 간다고. 그럴 때는 이제 또 관절 문제 생기고 뼈마디. 예. 이렇기 때문에 원래 관련주들은 원래 이 관절 관련주, 관절 이쪽 관련주들은 두 군데에서 항상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여름 전, 겨울 전. 예, 겨울에는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염화칼슘 막 뿌리고 하는 거 아니야. 미끄러지니까, 눈 오니까. 관절 관련주는 요 딱 두 군데에서만 거래하면 되고요. 가을철에 이런 뉴스 있잖아요. 가을이나 봄에 이런 뜬금없이 나오는 거. 뭐 3D 프린팅기로 관절 만들어서 붙였다. 그래서 관절 관련주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3D 프린팅 관련주지 관절은 아니야. 무조건 베이스에 강력한 테마를 깔고 와야 돼. 예.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베이스를 잘 선택하면 베이스 뉴스 깔고 가는 뉴스. 장마철 악화되는 부모님 관절을 챙기는 방법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휴가철에 안 좋은 일이 또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예. 여름에 원래 이제 제일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했고 대시세 저가 주가방으로 지금도 뭐 그 관련 주식 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동물복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전에 묻어놨던 조류독감, 구제역 걸렸던 동물들의 뭐라고요, 여러분들? 세 글자? 제가 자주 교육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묻어놨던 동물들의 침출수, 여러분들. 침출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지금 부산에서는 또 물난리 난 데 있다면서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예전에 우리가 묻어놨던 돼지, 소, 닭, 오리 이런 애들이 땅에 묻혀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호우 때문에 막 이렇게 불면은 그 병원균들이 밖으로 퍼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묻어놨던 데다가 감독관들 파견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침출수가 누출이 된다. 그럼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네, 어서 오십시오, 일성님.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침출수가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구제역 걸리고 또 조류독감 걸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 휴가철에 버려지는 개들. 휴가 데려가가지고 멀리 가잖아. 집 가까이에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이거 정말 저도 애완견을 기르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휴가철에 버려지는 개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가까운 데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찾아오죠, 여러분들.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서 짖고 있다니까. 문 앞에 똥 싸놓거나. 그래서 멀리 가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 동네에 100만원짜리 개도 돌아다니고 80만원짜리 개도 돌아다니고 대단해요. 대단해. 휴가철에 버려지는 개들. 아마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침출수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름 휴가철 버려지는 유기견 평균보다 25%나 증가를 하고 있다. 멀리 가서 버리는 거지, 나쁜 사람들. 8월에 많은 비, 지역 차이 크다. 9월, 10월 달에는 건조하다. 자, 8월에 많은 비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침출수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 벌어질 수 있는 거. 싱크홀. 싱크홀은 이미 많이 해먹었죠. 싱크홀. 그리고 옹벽이 무너진다거나 산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국민재난대책 해가지고 또 행보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는 건조하다.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이 건조하다. 산불의 위험성 있잖아요. 산불의 위험성, 산불의 위험성. 근데 이 산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크홀, 옹벽모노조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합해서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재해에 우리나라 정부가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하겠다. 그럼 드론의 활용도가 또 많아지는 거죠. 네, 자연재해와 반드시 드론을 엮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산림 초토화시키는 산불, 차 20만 대가 내뿜는 공해와 맞먹는다. 우리나라 국토 64%가 산림, 산불, 산사태, 병해충 3대 재해, 국민 생명 재산과 직결되고 있다. 공기가 안 좋아질수록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산림재해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한국의 최대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초대형 산불은 2000년 4월 7일 강원 고성과 강릉에서 동시에 발생. 9일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와 27m의 강풍을 타고 동해와 삼척을 거쳐 경북 울진 이때 기억난다. 예, 이게 지금 16년 전인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 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2011년 7월 27일 한반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것도 말 많았죠. 우면산 깎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지질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강행을 했죠. 인재였습니다. 인재.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산불. 자, 자연재해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저것 체크를, 물론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거 뭐 천재지변이잖아요. 관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큰일이었지. 내년 산업 R&D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육성. 국내에서 3D 프린터로 골반뼈 제작 교체 수술에 성공. 의료기술, 여러분들 의료기술, 우리나라가 의료타운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 이래서 헬스케어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움직였죠. 자, 오늘 관련주들이 기준봉도 만들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의료기술과 IT를 접목시켜 가지고 최첨단 의료기술을 만드는데 전국적으로는 아니다. 일부 지역이죠. 일부 지역에서 이런 의료타운을 조성을 하고 기술들을 집약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딱딱딱 있어요. 그렇죠? 의료타운하고 헬스케어타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꼭 그런데 보면은 땅값 오르기 전에 또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건물, 땅, 토지. 한번 이런 의료타운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그쪽이 뭐 재개발 구역인데 어떤 회사가 땅을 샀다더라. 이런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지. 신기하게도 미리미리 사놓는다고. 이거 다 어디서 정보를 얻은 거야?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되니 사교육 먼저 움직인다.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된다는 소식에 사교육 시장이 먼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교재 출판이 크게 늘었고 코딩 교육 전문 학원이 생기는가 하면 자격증 시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거 아니야. 그 보니까 뭐 수포자는 60%라면서요. 10명 중에 뭐 6명은 수학 포기하고 잔다는데 방에서 그 학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최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아이들이 이제 또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건데 하루에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컴퓨터 수업을 받게 되겠죠. 기존에 뭐 우리가 했었던 그런 교육과는 다르게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하면 뭐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또 게임사 근데 웃긴 거는 늦게까지 게임 하지 말라고 제한할 건 다 제한하고 또 게임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만들으라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야? 예? 안 그래 여러분들? 게임하는 시간 다 제한시켜놓고 셧다운제 또 이건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어쩌라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긴 하네요. 이런 거 하려면은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정말 뭐 PC방 그거 단속한다고 게임 못하게 한다고 애들이 착해지나요? 그거에서 일진이 사라졌나요 여러분들? 글쎄요. 이거는
참 애매한 겁니다. 게임 못한다고 해서 애들이 착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스틱 PC 관련 뉴스 총합입니다. 스틱 PC 어떤 거냐? 아, 저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PC가, 예, PC가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 예, USB 메모리 카드 크기? 여러분들 핸드폰보단 작아져요. 회원님들. PC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핸드폰보다 작아집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TV 꼽으면 또 화면 탁 나오고.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작은 메모리, 그리고 빠른 성능의 컴퓨터 부품. 큰 컴퓨터 있잖아요. 우리 데스크탑.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이제 램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수요가 점점 줄면서 돈이 안 되고 있대요, 지금은. 하지만 이 스틱 PC에 들어가는 작은, 예, 작은 기술력으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은 현재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2세대 스틱 PC 뭐 이런 것들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게 PC예요. 이게 대단하죠. 이거 꼽으면 워드 작업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예, 재방송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등치 큰 그런 데스크탑을 놔둘 필요가, 예, 없다라는 거죠. 예. 앞으로는, 예, 이런 시대라는 거다. 이런 시대. 아프리카 TV가 미스틱 엔터 조인트 벤처, 예, 프릭 설립, 열린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열림. 자, 아프리카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네, 윤종신 씨하고 거의 뭐 손을 잡은 건데,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연예기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합작 벤처를 설립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인 방송, 게임 방송 이래가지고 1인 개인 방송국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네, 활성화됐고, 제가 볼 때 지금 그렇게 돈이 안 되지만 집에서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집에서 막 그 노래 부르고 게임하면서 막 욕하고 야샤 이래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뭘로 문제가 생기나요? 예?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야. 야샤 막 이렇게 하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층간소음으로 맞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 층간소음으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TV 소리 크게 한다고 밑에 층에서 칼 들고 와서 찔러버린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는데, 예, 거기다가 대고 노래 부르고 막, 예, 방음도 잘 안 되는데 막 MC 더 맥스의 뭐 잠시만 안녕, 뭐 김경호 노래, 예, 이런 노래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층에서 칼 들고 올라오지, 야구방망이나.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방음부스라는 거잖아요. 네, 방음벽이라던가 방음부스. 지금 뭐 방음부스라고 해보면은 아프리카 TV용 뭐 방음부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제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뭐 300만원, 뭐 250만원 이러던데. 중고도 팔더라고요. 중고는 뭐 150만원. 예, 중고는 또 150만원이고. 아무튼 방음부스. 그리고 나 혼자 산단가요? 나 혼자 산단가 거기서 보시면, 예, 이태곤 씨가 방음부스 안에 들어가서 그 색소폰 불었나? 예, 그런 장면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1인 미디어 시대는 이어질 겁니다. 아프리카 TV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유사 1인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예, 저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나쁜 쪽으로 또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1인 미디어 시대 관련 뉴스들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거의 대장은 아프리카 TV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무한도전 한국방송대상 대상 만장일치.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처음이라던데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제4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방송대상의 대상을 수상하는 건 무려 16년 만의 일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한국방송협회는 어제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로 무한도전을 대상에 선정한다고 발표했고요.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매회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한 무한도전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무한도전 팀은 오는 9월 3일에 열리는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됩니다. 네, 무한도전이 토토가 그리고
이번에 가요제 해서 음원 관련주를 쫙쫙 끌어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흔들고 뭐 이런 식인데 이번 가요제도 굉장히 기대되죠. 유재석 씨는 이번에 JTBC에서 또 사라진 가수를 찾아라인가요? 뭐 그 비슷한 가제, 그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또 가수들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화면에 브라운관을 비춰주게 하고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을 찍는다더라고요. 너무 유사한 방송들이 많으면 좀 그렇긴 한데 식상이긴 한데 이 컨텐츠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10대 총 쏘는 드론 개발. 미국 당국 조사가 나섰다. 변화무성 드론. 어디 쓰이나. 야, 드론에다 총 달아갖고 쏴버리면 답 없겠는데요? 드론에다가 총 달아가지고 위에서 쏜다 생각해보세요. 제일 무서운 거는 드론에다가 이거 끔찍한데 드론에다가 막 칼 같은 거 달아가지고 위에서 똑 떨어뜨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야, 참 드론에 대한 규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드론만의 규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도 규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총이란다. 그 뭐지 그거? 새총. 여러분들 새총도 총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총도 총이다. 그래서 새총도 규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쇠고술로 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거죠. 새총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막 유리 깨고 이렇게 좀 무서운 화면들을 많이 비춰줬나 봐요. 그게 이제 TV에 또 나와버리니까 전파 타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육했던 내용입니다. 변화무쌍 드론 어디 쓰이나. 드론이 쓰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뭐 재난 방정으로도 쓰이고 뭐 다양한 방면에 쓰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주면 좋겠죠. 시장이 넓으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보유 고객들을, 잠정적인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 통신사 CCTV 보안 인터넷과 신결함 모델이 나왔다. 인터넷 연결된 자동차 무선 해킹에 조작 가능하다. 해킹 부분 이야기죠.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대한 이야기. 인터넷이 연결된 커넥티드 카를 해커가 무선으로 해킹해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정보기술 매체 와이어드 등을 보면 두 명의 보안 전문가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지프 체로키를 대상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트북으로 자동차를 해킹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해킹. 이런 걸 갖다가 만약 북한이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로. 컴퓨터가 스스로 해킹해서 스스로 조작할 수 있고 이런 인공지능까지 나와준다고 하면 나와버리면은 그땐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DJI. 저 회사가 그거잖아요. 드론 시장 70%, 세계 시장 70% 점유율인가요? 맞나? 그 중국에서 맞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DJI. 맞죠, 그렇죠. 그 나이가 그 사람이 35살인가? 만으로 하면 30대, 35. 이 사람이 이제 드론 연구 개발해가지고 지금 드론 시장 지금 70% 시장 점유율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인 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면서 이 자기의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 해서 이제 10년 정도 연구해서 만든 게 드론이었대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정몽준 회장 피파 대권 첫 행보 관련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라 그랬나요? 얘기가 나왔죠. 피파 대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어렵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강력한 오제가 됩니까? 강력한 오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정몽준 의원이 내년에 피파 회장 투표에 나서는데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걸 믿고 종목을 들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뭐 신호가 한 번씩 나오면은 단타 매매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정몽준 의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래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조심스럽게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건 이런 게 있죠. 불분명한 호재를 쫓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에이즈 환자 급증. 이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남자 에이즈 환자가 훨씬 더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에이즈 환자 1만 명 원인과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작년 에이즈 환자 1191명 2년 연속 1000명 넘었다. 10명 중 9명이 남성. 이거 한 명한테 다 전염된 거야? 참. 예. 그렇죠. 예, 유니더스. 여름철 휴가 갔다 오고. 그렇죠. 차트 한번 볼까요, 유니더스? 제가 펼쳐놨네 미리. 유니더스. 자, 지금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식. 아마 유니더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요런 거. 네, 확실히 티 나죠. 이런데. 지저하죠. 예,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어라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증가를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여러분들 행락철입니다. 행락철. 예, 단풍 들고 날도 이제 선선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싱숭생숭해지겠죠. 그 겨울에는 또 뭐였어요? 크리스마스 있죠, 여러분들. 추석 있죠, 여러분. 추석 때는 빼야겠다. 추석 때는 안 돼.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유니더스의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니더스가 굳이 유니더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아그라, 콘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종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개만. 일단 관심 깊게 유니더스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 좋은 내용들이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뉴스들 그냥 바로 지내보내지 말고 다시 방송이 끝나면은 한 20-30분 있다 재방송 올라가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뉴스 보시고 그리고 어떤 뉴스가 어떤 테마를 말하는지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기법 서적들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 보면서 뉴스 보면서 꼭 좋은 종목을 찾아서 좋은 가격에 사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지금 거의 뭐 멈춰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일단 메르스 그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좋아야 될 종목들이 많이 뒤처지게 됐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뭐 실적 악화 이래갖고 주가가 빠져야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실적이 좋다고 반드시 주가가 빠지나? 그 회사가 실적이 좋다고 반드시 주가가 오르냐? 맞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올라요? 반드시 내립니까? 아, 이거 진짜 시장 희한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영업이익률 뭐 1000% 뭐 1000% 이래도 주가가 막 상한가 한 10대 번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일단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노리고 있는데 실적 악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리스크를 볼 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상승 바지가랑이 잡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 메르스 때보다는 훨씬 더 그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그다지 뭐 걱정할 거 없이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금리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거 누구예요? 요거 북한하고 일본. 북한하고 일본. 요쪽에서 좀 시끄럽게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오늘 시장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풍문간파.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풍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서 풍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녹색의 풍문간파 네이버 카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오늘의 시장 풍문들.
요즘에 매매 기법 잘 맞고 있죠. 요즘에 프린팅기로 뭘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 뼈도 만들고 뭐 신체 일부를 또 만들고 3D 프린팅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창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시급한 거. 예? 그리고 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가장 심각한 거. 3D 프린트기를 이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모양들,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뭐 소프트웨어든 드론이든 해킹 프로그램이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뭐 SNS 뭐 이런 뭐 또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따져보니까 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야,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런 쪽이 비전이 있겠구나 해서 이제 막 소프트웨어 교육을 갖다 초중고부터 시작해라.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맨날 뭐 이것만 국영수만 해라 하다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예, 학교에 컴퓨터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 당시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컴퓨터부가 인기 최고였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30대 지금 후반 분들? 예, 30대 후반. 40대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컴퓨터가 보급할 만큼 그때 국민학교죠. 회사들이 그렇게 회사들이 안 돼. 그 학교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못 갖다놔요. 네, 저희 시대 때 지금 뭐 30대 후반이나 40, 41, 42 이쪽 예, 라인 때만 컴퓨터 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대가 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맨날 가면 워드 치는 거나 가르치고 베이직 예,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예, 범피 예, 범피가 나왔구나. 예, 범피 진짜 재밌지.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메르스 종식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이야기 끝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승 발목 잡을 애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리스 메르스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스 메르스보다는 크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 잡을 거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원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그게 제일 크죠, 윤씨 아저씨님. 그쵸? 금리 인상이 제일 큰 거야. 네,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이랑 같은 말이고. 예, 골치 아프죠. 2억 원을 대출했을 때 한 달에 뭐 불입금이 55만 원이던 사람이 110만 원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이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대출 규제를 좀 두겠다. 예, 좀 더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근데 이미 다 벌어졌잖아. 이미 금융사들이 저리로 돈을 막 빌려주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진장 빌려 써가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확 뛰잖아요. 지불해야 될 불입금이.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는 거야? 누가? 예, 이거 뭐 짜고 치는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예, 일단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안간힘을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못 삐끗해가지고 이 금리 인상되고 막 이러다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예, 미래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진짜 나서가지고 잘 해줘야 됩니다. 진짜 뿌린 거 제대로 잘 걷어줘야 돼요. 네.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침체기고, 그렇죠? 거의 뭐 침체기라 봐야죠.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컨텐츠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하는데 성장률은 계속해서 횡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기도 예, 요즘이 아니라 요즘에도 잘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예, 꼭 좋은 결과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참 좋아요. 매매하기. 내일이죠. 7월 24일 매매기법형 주유시장 핫이슈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평도, 대출자, 1인 미디어, 드론, 트럼프, 문재인, 정몽준, 에이즈, 교통사고, 산불,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의료타운,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스틱PC, 휴가철. 생소한 거 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어떤 키워드들이 생소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소한 키워드 어떤 거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JJ님은 산불, 기호사님 트럼프. 뭐 새로 듣게 된 키워드들이 꽤 있을 거예요. 산불은 왜? 여러분들 연중 행사잖아요. 이거 나쁜 행사, 못된 행사. 건조하단 말이에요.
예, 봄철 건조, 가을 건조. 건조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거의 뭐 피부 쩍쩍 갈라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자연재해, 예, 피부재해도 있겠지만 예, 피부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의 재난인가? 예, 이게 자연재해로 산불 어마어마합니다. 산에 불이 나면요, 여러분들 이 산이 재생되기까지 거의 20년에서 30년이 걸린대요. 예, 그게 다시 정화되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잎을 펼쳐놓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데 30년, 20년.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또 나무에 대한 소중함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불이 또 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예,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나무 하나 가격도 엄청나죠. 예. 제 조경 사업 하시는 분 그 사업하는데 한번 가가지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 소나무 가격 장난 아니던데요. 네. 자, 그래서 산불, 가을철이 되면은 산불에 대한 이야기, 산불 조심,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올 산불이라던가 이 등산객들이 산에서 뭐 조난당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드론을 이용해서 굉장히 폭넓게 조사를 할 그런 뭐 계획이 있다 그러죠. 예, 드론의 활용도가 자연재해와 맞물려서 자연재해 이꼴 드론 이런 식으로 묻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여기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막말 후보자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저격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를 저격한 거? 주한미군 공짜로 쓴다. 이렇게 막말을 던졌는데 우리 다 월급 줍니다. 그 사람들 월급 다 주고요. 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뭐 이태원이든 어디선 실수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양보해줍니다. 그 여러분들 그 보셨잖아요. 사건 사고. 주한미군 그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편 들어주나요? 아니면 주한미군 편을 더 많이 들어주나요? 예. 여기서는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안전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뭐 주한미군 공짜로 갖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미국에, 예, 실세가 된다면은 우리나라하고의 교류가 상당히 좀,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교류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리스크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이 좋아하겠죠. 예.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뭐였나요? 네.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이게 이제 미래를 따라가는 거죠. 미래를 이제 따라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3D 프린트기도 지금 점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냥 이상한 뭐 플라스틱 재료 이렇게 합성 주지 뿌려가지고 그냥 모양 같은 거 하나 만들고 피규어 간단한 거 만들 수 있고 열쇠가 그냥 컵 같은 걸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3D